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2018년에 시작되었지만 2025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IEPA를 발동해 사일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하여 전 세계와의 무역 갈등에서의 시작을 끊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요.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 연가스 LNG에 15%의 관세를, 원유, 농업기계, 대형 차량에는 10%의 보복 관세를 퍼부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관세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 나라 제품에 세금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장난감을 미국에서 팔려고 하면 원래 가격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미국만 이익을 봤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입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2025년 현재까지 벌어진 관세 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위기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강하게 부과하는 것이었죠.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0%로 증가하며 이는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세 전쟁이 왜 이렇게 치열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중국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와서 미국 회사들이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 제품에 세금을 많이 붙여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랬어요. 중국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 제품을 더 많이 팔자.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바로 미국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원래 $100였다고 해보세요. 미국이 20% 관세를 부과하면 그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120가 되는 거예요. 그 추가 $20는 미국 소비자가 내야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이기에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은 현행 평균 19.3%와 대선 캠페인 기간에 공약한 60%의 중간 지점인 약 4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40%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100였다면 미국에서는 $140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제품을 사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미국 제품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걸 보복 관세라고 해요. 관세 전쟁의 무서운 점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도 미국을 때리고 그러면 미국이 더 세게 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관세 전쟁이 미국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2025년 관세 전쟁의 진짜 모습. 2025년 2월 4일 미국이 2월 1일 부과한 10% 포평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했어요. 중국은 미국산 유류 제품, 중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해요.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둘째, 미국 회사들도 힘들어져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회사들이 중국의 제품을 팔기 어려워지거든요. 셋째,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져요.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에요. 이 두 나라가 싸우면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는 올해를 기점으로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시작돼 글로벌 경제, 특히 아시아 경제의 무역, 환율, GDP 등의 부문에서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우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신발이 $50였다고 해보세요. 미국이 20% 관세를 부과하면 그 신발은 미국에서 $60가 되는 거예요. 그 추가 $10는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받지만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가 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부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 내 공장을 세웠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게 더 저렴해졌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기업들은 문을 닫았어요. 관세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거죠. 관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반전 관세 전쟁의 진짜 피해자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 소비자들과 중국 노동자들이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사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부품을 가져올 수 없게 되면서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갔어요. 그 결과 미국에서 만든 제품의 가격도 올라갔죠. 또한 중국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제품을 팔기 어려워졌어요. 특히 미국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봤어요.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었는데 관세 때문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사지 않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현재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무역이 줄어들어요. 나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 어려워지니까요. 그 결과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무역 전쟁이라고 불러요. 총이나 대포 대신에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관세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의 기술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중국 기술이 미국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한국이 받는 영향과 대응 전략. 여러분, 한국도 이 관세 전쟁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철강부터 자동차까지 여러 산업이 긴장하고 있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예요. 우리는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그 부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이런 무역 패턴이 깨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째, 일부 한국 기업들은 중국 대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죠. 이렇게 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피할 수 있거든요. 둘째,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죠. 셋째,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요.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위험이 높아요. 또한 미국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런데 한국에게는 기회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반도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또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두 나라가 직접 거래하기 어려워지면 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 거죠. 2025년 현재 관세 전쟁의 새로운 국면. 2025년 현재 관세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도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때때로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연일 중국을 공격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과 협상을 잘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의 양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때로는 관세를 강화하고, 때로는 협상을 시도하고, 때로는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관세 전쟁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기술적, 정치적 경쟁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2025년에도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세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의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로 이 관세 전쟁에서 승자가 있을까요? 승자 없는 전쟁의 진실. 여러분, 지금까지 관세 전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없어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관세를 부과했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게 됐어요.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활비를 더 많이 써야 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죠.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받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 무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일부 미국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봤어요.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거든요. 둘째,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제조업체들도 기회를 얻었어요. 미국이 중국 제품 대신 다른 나라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됐거든요. 셋째,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 이익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익들은 전체적인 피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관세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 중국 노동자, 전 세계 기업들 모두가 피해를 받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네거티브 섬 게임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세 전쟁의 해결책과 우리의 미래. 여러분, 관세 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협상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테이블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관세 전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하죠. 둘째,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해야 해요.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셋째, 우리는 혁신과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해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하죠. 넷째, 우리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해요. 2025년 현재 관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해요. 정치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당신이라면 관세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없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했고, 중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졌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철강부터 자동차까지 여러 산업이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생겼어요. 관세 전쟁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무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이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중국 주석이라면 미국의 관세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 대통령이라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시겠어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정치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관세 전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경제 이슈에 대한 더 많은 분석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관세 전쟁, 그 끝은 언제일까요? 우리 함께 지켜봐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세 전쟁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들을 알아보겠습니다.